시청자 여러분, 혹시 생태맹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컴맹, 문맹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막상 자기가 생태맹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며 수필가이고 또 교육자이며 나무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사회활동가입니다.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는 기청산 식물원의 이사무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무 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봄 기운이 이 식물원에 아주 충만합니다. 요즘 그 유행이 힐링 유행인데 네. 여기 사시는 게 뭐 그 자체가 힐링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물원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힐링 앤 메디테이션까지 예, 건강과 의 치유와 또 명상. 명상까지를 합해서 예. 하고 있는데 실은 숲에 들어가지 않고 치유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요즘 의심이 날 정도죠. 예. 원장님은 참 그 독특한 이력을 가지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사무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경북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공부를 꽤 잘하셨는데 당시에 그 다 농촌을 떠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때 농과대학을 지망하셨어요? 뭐 그때 뭐 그 젊은 나이에 농사꾼이 되겠다 하는 건 당시로서는 참 독특한 그런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천성도 있죠. 자라기를 또 농촌에서 자랐고 유행에 모두 몰두해서 넘어지는 것을 나는 그것도 반대로 잘 생각하는 역발상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아예 중학교 3학년 때 결정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이 생물 담임 선생이 여러 가지 농촌 이야기라든가 식물 세계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자극도 받았고 졸업하시자마자 이렇게 그 고향인 이 청하로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네. 그 서울에서 4년간 대학 생활하면서 서울 바람도 많이 쐬셨을 텐데 초지일관 그 뭐 농사꾼이 되시겠다 그러고선 내려오신 겁니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운명 이 세상사 분기저인데 세상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 공자망이라고 하니 보면 굶던 우리 부생들이 공연히 이랬다 저랬다 용 쓰고 있다.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여기에 내려왔죠. 그 기청산 식물원 할 때 그 기청산이라는 이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이름 자체에도 상당한 그 화제거리가 되더라고요. 아, 예. 처음엔 뭐 그냥 농장 이름 짓는다고 청산이 그때 좀 그리워서 청산이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지어놓고 보니 청산 목장도 있고 벌써 독특한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앞에 어조사를 하나 붙여야 될 텐데 발상이 된 것이 우리의 키 있죠. 곡식을 넣어서 이렇게 옛날 까불면 찌꺼기가 밖에 나가고 알곡을 모으는 기구가 있어요. 농기구. 그래서 그 기구를 연상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네. 키를 쓰고 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오줌 싸면 예, 그 오줌 덮으시고 싸면, 옆집에 소금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심도 자아내고 키의 역할이 이제 좋은 것을 끌어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물원 자체에 좋은 알곡 모으듯이 좋은 나무들, 좋은 식물을 끌어모은다. 그런 그것도 상징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전부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자, 삼자, 우자 네. 뭐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얘기가 뒤에 있거든요. 좀 원래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셋째 아들 막내기 때문에 음. 우리 형님 두 분 있고 해서 그저 석삼자를 썼어요. 갖춘 석삼자. 너무 연약하다. 억양 자체가.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름을 나중에 지어서 창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가족 친인척들은 연간한 어른들은 다 창렬이 아주 강하잖아요. 이 삶 자체가 숲을 주로 하고 노고수를 또 이끌고 가면서 숲을 보호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이 발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삼자는 숲을 삼자를 쓰고 우자는 버두자를 써서 이제 숲의 친구로 이제 가는 거죠. 좀 잘한 선생님께서 거죠. 하시는 일과 너무 잘 맞는 네.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을 좀 둘러보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네. 보니까 뭐 유토피아가 따로 없네요. 뭐 식물 종류도 다양하고 또 지금 정말 봄 기운이 고석고석에 환연합니다. 보니까 또 여기 새소리가 좀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데 관광 상품으로서 오히려 그 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귀조경이라고 하나요? 그게 더 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조경 얘기를 할 때 귀조경이 소리 조경을 이제 귀조경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 신체 얼굴 중에서 1급이 귀예요. 이, 목, 구, 비, 서열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라든가 인물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을 훌륭한 사람이라 하죠. 보통 뭐 아름답게 알록달록하니 조경해 놓은 것을 나는 그 초디 조경, 초디 조경이라 그러고 귀조경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쭉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조경이다. 대학 조경. 수준이 높은 이제, 차원의 네, 조경. 최고의 차원이에요. 식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어떻게? 네, 해마다 그 증가하고 있고 포항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 접근성이 가까운 셈치고 프로테이지가 제일 낮은 편이에요. 울산이나 대구나 전국의 이런 사람들이 데서 많이 모이는군요. 오고 창원에서도 뭐 단체로 몇백 명씩 그냥 예. 오죠. 예, 여기는 그 참 봄 기운이 완연한데 포항시까지는 올해 그렇게 모두 다 반가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큰 산불 때문에 그런데요. 네. 참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글쎄요, 안전벨이 용선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산불들이 이 대형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기정화된 일들 이것을 빨리 고치질 못하니까 더 안타깝죠. 지금도 포항 인근에는 대형 산불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 뭐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큰 산불은 나중엔 더 위험하죠. 이번에 네. 그 이제 산불이 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식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네. 뭐 가능하면 참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군요. 그 참나무 위주의 식재는 참나무는 저 자연적으로 잘 번식이 돼요. 한두 그루만 있어도 다람쥐만 보호해주면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화성이 강한 좋은 양질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라. 그래서 은행나무라든가 동백이라든가 아외나무라든가 이런 그 소위 불에 잘 타지 않는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나 성냥을 기어대었을 때 번지지 않는 그런 품종의 나무들을 인가라든가 특히 서편 상기설계 많이 식재를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결국 식재부터 제대로 해야 산불을 장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이 되겠군요. 네. 예.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은 M톡 가볍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직구땅 생각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M톡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OX 문제입니다. 네. 나는 고집이 세다. 맞습니까? 틀려? 고집 없으면 내가 벌써 쓰러졌게요. 예. 나는 최근에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 최근에는 없어요. 한 4, 5년 전에, 예. 4, 5년도 넘었구나. 그 어디 강연을 하고 나서 강연 강사료를 두둑히 주는데 그냥 그 후배들이 잔뜩 모인 카페에 들어가서 그날은 전부 내가 순다고 꺼가지고 그 후배들 전부 잔을 한 잔씩 다 받아 먹는 통에 필름이 끊어져서 새끼 발가락을 내 문에 넣고 닫아가지고 발가락이 1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는 그게 경각심이 예. 돼가지고 예. 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예. 이제는 어차피 했는 거 좀 어쩔 수 제대로 없다. 잘 살려라. 예. 그건 왜 반대했냐? 무생명들이 죽어요, 첫째. 예, 자연 기법이 아니다. 나는 딸보다 사회가 좋다. 그 입장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요. 지금 저 사위가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질문은 딸도 좋고 사위도 좋아야죠. 네. 그래? 제가 세모네, 좋아하고 세모. 좋아하고 않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짓 할 때는 좋다고 보고 이쁜 짓 하면 이쁘다고 보고 그러다가도 싫은 짓 하면 싫고 그렇죠. 나는 꽃보다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그건 거짓말 되기가 쉬워요. 아부성 발언은 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는 태어나면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그 내가 나무가 되면 노고수 보온 누가 하게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걸로 태어나야죠. 난 다음엔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 나무를 잘 키우는 나무를 잘 그런 산림청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끔 새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다. 그런 적은 그런 없어요. 적 없습니까? 예. 저 찍바구리라는 녀석은 저 아주 단음이에요. 음이 곡조도 없고 계속 찍바구리를 지저귀는데 저 소리도 정겨워요. 조금도 싫지 않아요. 조금 더 만약에 누가 깡통을 들고 계속 그래 두드렸다면 내가 미쳤을지도 모르는데 저 찍바구리는 그렇게 많이 떠들고 해도 여학생 교실 휴식 시간에 그 제잘 그린 소리 그치만 들려요. 부동산 투기는 안 하지만 내 땅값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지금 팔아먹을 게 없는데요. 별로 관계 없다. 이런 이젠 더 말씀이니까. 팔아서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주관식 질문입니다. 즐겨 부르시는 가요가 있습니까? 많죠. 그래? 뭐 대강 어떤 가요를 좋아하시나요? 노래방에 가면 제일 먼저 부르라 그러면 그저 칠갑산을 불러줘요. 지금 뭐 간단하게 첫 소절도 한번 불러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에이 노래방 체질이 되놨어. 그래. 콩반매는 아낙내야 빼적삼이 흠뻑 젖는다. 그만하죠.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네, 어렵지 아주 않은 질문 간단한 좀 거. 해주십시오. 그 우리가 식물 이름만 들어도 이것이 우리 것이다, 모두 외제다 이렇게 모두 짐작이 가잖아요. 예. 그럼 제가 얘기하거든 이게 외제냐, 우리 토속이냐, 단답으로 그냥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맞히실 수 있는지. 예. 아카시나무, 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쉽죠. 그래. 그다음 미스킴 라일락,
라일락 외래종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국산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국산을 미국에서 그 개량해서 아주 라일락 시장을 아주 석권한 나무예요. 아, 우리 그렇습니까? 국산이에요. 아, 순수. 고추는 고추는 우리 재래종 아닐까요? 그게 일본을 통해서 일제 시대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고추 역사가 그래 짧습니다. 또 가지 고추가 있어야 김치를 담는데. 그렇게 김치가 그렇게 고추 넣어서 담근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거기에 고추에 대한 얘기도 시작을 하면 제가 한 30분을 해야 고추 얘기가 끝나는데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건 얘기가 몰랐습니다. 많아요. 예. 뭐 가까이 있는 희어리 나무라는 것인데 이 나무는 희어리 외래종으로 보이는데. 희귀 멸종 위기 식물로 이것도 우리나라 토종 식물입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제 풀렸죠. 예. 이런 것들을 전북권에서 OX 표로 만들어서 시험지 문안으로 하면 아마 30점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주 많습니다만 이 예. 정도만 하죠. 예. 예. 노고수는 쉽사리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노고수가 죽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생태맹이에요. 식물 생태맹. 한 그릇이면 벤츠카 한 대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벤츠카라고도 하지만 뭐 두루두루 섞겠어요. 뭐 세상에 하나만 갖고는 스파이크가 안 나오겠죠. 특별히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을 살려내는 일을 이 식물원에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식물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그 무용담이라 그럴까? 뭐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꼭 이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식물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청산 식물원만이 보유를 하면서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런 종은 한 12~13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죠.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을 살려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듣기로는 그 노고수회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오래된 수명이 오래되고 그 아주 큰 나무들. 그 제가 이 동네 가보면 여기 동네마다 그런 큰 나무들인데 그걸 살려내는 일을 그동안 해오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노고수는 쉽사리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노고수가 죽게 되는 것은 그 나무의 생리를 잘못 알고 이제 그야말로 생태맹이에요. 식물 생태맹. 그래서 역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쇠약해지고 노고수는 또 하루아침에 죽질 않습니다. 죽는 게. 죽게 되는 조건이 왔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서서히 내리막길을 만나서 죽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일깨워서 어떻게든지 노고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는 그 큰 나무를 밑에 큰 인물이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 노고소회를 조직했다 뭐 그런 얘기도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까? 이 맞는 얘기인데 모두 이 말을 이해를 해서 들을 줄 모르고 큰 나무 밑에서 큰 사람 난다 하니까 노고수 밑에다가 산실을 만들어가 키워야 되겠네 이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 큰 노고수림이 많이 있는 그런 마을에. 환경 속에서 네. 그 나무를 자주 대하면서 봤을 때 그 나무의 형상을 자꾸 마음이 닮아갑니다. 정신 세계가. 그래서 독일에서는 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귀하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230살이 돼야 빌 수 있어요. 못 비게 합니다. 함부로. 가로수도 전부 등록이 돼 있어요. 참나무는 뭐 그렇게 귀중하게 해서 230살을 두는데 나무 목재 가격도 높게 나오죠. 한 그릇이면 벤츠카 한 대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벤츠카라고도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외치는 것이 노고수. 이것들이 많이 있어요. 230에 빼니까 229살까지 많잖아요. 노고수가 많아야 게르만 민족을 세계적인 우수 국민으로 양육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노고수가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방송 전에 우리 이 원장님의 그 평소 모습을 좀
핸드폰 동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다 그 친근하고 편한 모습을 저희들이 일상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아마 찍어 오셨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약의 취약지대는 여기와 요 속이 취약지구라. 중간에 농약이 없다 이 말이네. 믿어도 될까요?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선생님. 예. 이 시간에 원장님의 사위가 되시는 강기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 식물원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생태조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서울농대 임학과 선후배 사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 사위를 콕 찍어서 이렇게 구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이가 저 장인 어른을 콕 찍었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맞으신데요. 사실 이 인연이 된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쓰신 수필집 이야기를 하셨죠. 그 책을 저희 그 지도 교수님 그 책장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어떤 인생의 롤 모델이랄까요? 그런 어떤 삶의 지표로 그렇게 삼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 일할 때 제가 이력서 접수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보고 결혼 게 아니라 장인을 보고 결혼하셨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글쎄 그건 내가 얘기하지. 뭐 두루두루 섞겠어요. 세상에 하나만 갖고는 스파이크가 안 나오겠죠. 예. 두 분이서 벌써 한 20여 년 같이 이렇게 일을 쭉 네. 해오셨는데 뭐 하시다 보면 또 뭐 꼭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가끔 뭐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의견은 안 맞을 때가 그래도 맞을 때보다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강 소장님은 네. 아내하고 장인하고 누가 더 무섭습니까? 제가 참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 놓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 거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식물원에 보통 한 7시 반에 옵니다.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들어가곤 하거든요. 사실 집사람하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도 없고 아무래도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메꿀 못하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원장님은 부모님이고 또 스승이고 또 이 같은 식물 어떤 전문가로서 또 동료이고 그래서 모처럼 바른 말. 그래서 뭐 그거야 뭐 만약 흔히 말해서 꾸지람을 하시더라도 그게 잘 되라고 하는 꾸준함이기 때문에 뒤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후배 관계이신 장인하고 사위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농원을 정말 세계적인 농원으로 만들겠다. 안 되면 우리 저 박태준
씨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우양호 저 동해 바다에 빠져 죽겠다. 뭐 그런 각오도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좌양좌해협 동해 바다입니다. 예, 이쪽에서는 좌양좌군요. 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져가기는 제일 많이 가져갈 분들이 포항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두 가져가잖아요. 예. 사진 카메라에 담아가기도 하고 마음에 담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이 활용을 해주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줄 때 우리 두 사람은 성공을 하는 셈이 되죠. 이 대를 이어서 이 식물을 이제 세계적인 식물로 이렇게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강 소장님 계획은 뭐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원장님을 20년 동안 이렇게 보필하면서 아, 내가 참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지금도 느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정도는 더 배우고 해야 내가 어느 정도 좀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이렇게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나무를 제가 뭐 식목을 해본 지가 별로 없습니다. 뭐 대학에서 뭐 기념식수 정도 해본 경험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좀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금년 또 포항에 산불도 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금년에 아마 식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식목일도 곧 닥쳐오는데 근데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뭐 식목일에 그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그게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나무가 눈이 트기 전에 식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4월 5일쯤 되면 벌써 아마 눈이 터 있는 것이 많아요. 요즘 보면 한 3월 한 20일경부터 식목 행사들이 쭉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식목일이 없습니다. 식목절이 있죠. 우리나라는 워낙 그 황폐하니까 식목일이라고 정했지만은 이거는 조금 과학적이지 못한 날이에요. 예. 나무 눈이 사기 틀 때 뿌리가 착착 나가줍니다. 그러면 이미 눈이 터버리면 나가 있던 것이 죽어야 되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니 그만큼 손실이 가죠. 예. 이 원장님께서 또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 그 포항의 그 상징 화목이가 있는데 포항의 그 시목이 해송이고 또 시화가 장미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것이 특별히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미는 외제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벌써 아마 자존심 상하고 둘째 장미는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품종을 뭘 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결실을 맺는다. 그럼 무엇이 어떤 그 꽃이나 나무가 포항시의 시목이나 또 시화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시화로서는 이제 국화 계통이 참 좋습니다. 그 꽃말도 아주 향기롭고 고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산이고 다산. 요즘 애 많이 놓쳐 난리 지기듯이 다산이고 바다를 상징하는 포항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상징하는 꽃 해국이라는 국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께서 그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연산 입구의 그 폭포 주변에 그 현수교를 설치하는 문제 네. 아마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반대 의견을 많이 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낸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먼저 난리 났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제는 그 젊은 중년 세대들도 개념이 다르죠. 거기에는 비경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현수교를 놓으면 비경은 다 무너져 버려요. 비경지대를 전부 직접 가서 보는 비경을 그냥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가서 비경지대에 자기가 서본다는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그게 훼손되고 그건 비경이 아니죠.
그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결혼한 여자를 택하겠어요? 조금 못나도 처녀를 택하겠어요? 만약 장가를 가신다면 신비로움 예.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200m짜리 현수교를 하나 놔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파괴된다. 그리고 자연은 그냥 두는 것이 제일 경영을 잘하는 것이지 시설 하나라도 보태는 만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이사무 원장님에게 나무란 무엇입니까? 나무라는 것은 내 인생 어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꾸 변덕지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 지금 배신이라는 것도 반역 배신 이것도 변동이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이것이 중요하다. 노고수가 되려면 한 자리에 그냥 초지일관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농촌에 들어와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어요. 원장님 오늘 이렇게 이 좋은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사무 원장과 토크가 어땠습니까? 저는 마치 인간 노고수를 만난 느낌입니다. 다음 주 만날 동해에는 판소리계의 거목, 4대째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정수님 명창입니다. 흥부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성지게 뽑아내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분의 진짜 매력은 거침없는 입담에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 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식물 위주로 인터뷰를 하다가 오늘은 인물 중심이니까 뭐랄까요, 조금 더 제가 좀 생각했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 자연과 너무 멀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나무들 너무 무심코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포항에 산불이 나가지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자연을 좀 더 가까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 생태맹이다 하는 걸 절실히 깨닫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생태맹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컴맹, 문맹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막상 자기가 생태맹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며 수필가이고 또 교육자이며 나무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사회활동가입니다.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는 기청산 식물원의 이사무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무 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봄 기운이 이 식물원에 아주 충만합니다. 요즘 그 유행이 힐링 유행인데 네, 네. 여기 사시는 게 뭐 그 자체가 힐링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물원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힐링 앤 메디테이션까지. 예. 예.
건강과의 치유와 또 명상. 명상까지를 합해서 예. 하고 있는데 실은 숲에 들어가지 않고 치유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요즘 의심이 날 정도죠. 원장님은 참 그 독특한 이력을 가지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사무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경북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공부를 꽤 잘하셨는데 당시에 그 다 농촌을 떠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때 농과대학을 지망하셨어요? 뭐 그때 뭐 그 젊은 나이에 농사꾼이 되겠다 하는 건 당시로서는 참 독특한 그런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천성도 있죠. 자라기를 또 농촌에서 자랐고 유행에 모두 몰두해서 넘어지는 것을 나는 그것도 반대로 잘 생각하는 역발상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아예 중학교 3학년 때 결정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이 생물 담임 선생이 여러 가지 농촌 이야기라든가 식물 세계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극도 받았고 졸업하시자마자 이렇게 그 고향인 이 청하로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네. 그 서울에서 4년간 대학생활 하면서 서울 바람도 많이 쐬셨을 텐데 초지일관 그 뭐 농사꾼이 되시겠다 그러고선 내려오신 겁니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운명 이 세상사 분기저인데 세상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 공자망이라고 하니 보면 굶던 우리 부생들이 공연히 이랬다 저랬다 용서고 있다.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여기에 내려왔죠. 그 기청산 식물원 할 때 그 기청산이라는 이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이름 자체에도 상당한 그 화제거리가 되더라고요. 아, 예. 처음엔 뭐 그냥 농장 이름 짓는다고 청산이 그때 좀 그리워서 청산이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지어놓고 보니 청산 목장도 있고 벌써 독특한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앞에 어조사를 하나 붙여야 될 텐데 발상이 된 것이 우리의 키 있죠. 곡식을 넣어서 이렇게 옛날 까불면 찌꺼기가 밖에 나가고 알곡을 모으는 기구가 있어요. 농기구. 그래서 그 기구를 연상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네. 키를 쓰고 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오줌 싸면 예, 그 덮으시고 예. 옆집에 소금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심도 자아내고 키의 역할이 이제 좋은 것을 끌어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물은 자체에 좋은 알곡 모으듯이 좋은 나무들, 좋은 식물을 끌어모은다. 그런 그것도 상징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전부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자, 삼자, 우자 네. 뭐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얘기가 뒤에 있거든요. 좀 원래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셋째 아들 막내기 때문에 우리 우리 형님 두 분 있고 해서 그저 석삼자를 썼어요. 갖춘 석삼자. 너무 연약하다. 억양 자체가.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름을 나중에 지어서 창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가족 친인척들은 연간한 어른들은 다 창렬이 아주 강하잖아요. 이 삶 자체가 숲을 주로 하고 노고소를 또 이끌고 가면서 숲을 보호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발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삼자는 숲을 삼자를 쓰고 우자는 버두자를 써서 이제 숲의 친구로 이제 가는 거죠. 좀 잘한 선생님께서 거죠. 하시는 일과 너무 잘 맞는 네.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을 좀 둘러보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네. 보니까 뭐 유토피아가 따로 없네요.
뭐 식물 종류도 다양하고 또 지금 정말 봄 기운이 고속고속에 환연합니다. 보니까 또 여기 새소리가 좀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데 관광 상품으로서 오히려 그 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귀조경이라고 하나요? 그게 더 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조경 얘기를 할 때 귀조경이 소리 조경을 이제 귀조경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이 신체 얼굴 중에서 1급이 귀예요. 이목 구비 서열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라든가 인물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을 훌륭한 사람이라 하죠. 보통 뭐 아름답게 알록달록하니 조경해 놓은 것을 나는 그 초디 조경, 초디 조경이라 그러고 귀 조경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쭉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조경이다. 대학 조경. 수준이 높은 이제, 차원의 네, 조경. 최고의 차원이에요. 식물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어떻게? 네, 해마다 그 증가하고 있고 포항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 접근성이 가까운 셈치고 프로테이지가 제일 낮은 편이에요. 울산이나 대구나 전국의 이런 사람들이 데서 모이는군요. 많이 오고 창원에서도 뭐 단체로 몇백 명씩 그냥 예. 오죠. 예, 여기는 그 참 봄 기운이 완연한데 포항시까지는 올해 그렇게 모두 다 반가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큰 산불 때문에 그런데요. 네. 참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글쎄요, 안전벨이 용선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산불들이 이 대형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기정화된 일들 이것을 빨리 고치질 못하니까 더 안타깝죠. 지금도 포항 인근에는 대형 산불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 뭐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큰 산불은 나중엔 더 위험하죠. 이번에 그 네. 이제 산불이 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식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네. 뭐 가능하면 참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군요. 그 참나무 위주의 식재는 참나무는 자연적으로 잘 번식이 돼요. 한두 그루만 있어도 다람쥐만 보호해주면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화성이 강한 좋은 양질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라. 그래서 은행나무라든가 동백이라든가 아외나무라든가 이런 그 소위 불에 잘 타지 않는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나 성냥을 기어대었을 때 번지지 않는 그런 품종의 나무들을 인가라든가 특히 서편 상기설계 많이 식재를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결국 식재부터 제대로 해야 산불을 장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군요. 네. 예.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은 M톡 가볍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직구땅 생각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M톡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OX 문제입니다. 네. 나는 고집이 세다. 맞습니까? 틀려? 고집 없으면 내가 벌써 쓰러졌게요. 예. 나는 최근에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 최근에는 없어요. 한 4, 5년 전에 예. 4, 5년도 넘었구나. 그 어디 강연을 하고 나서 강연 강사료를 두둑히 주는데 그냥 그 후배들이 잔뜩 모인 카페에 들어가서 그날은 전부 내가 순다고 꺼가지고 그 후배들 전부 잔을 한 잔씩 다 받아 먹는 통에 필름이 끊어져서 새끼 발가락을 내 문에 넣고 닫아가지고 발가락이 1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는 그게 경각심이 예. 돼가지고 예. 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 처음엔 반대했는데 예. 이제는 어차피 했는 거 좀 어쩔 수 제대로 없다. 잘 살려라. 예. 그건 왜 반대했냐? 무생명들이 죽어요, 첫째. 예, 자연 기법이 아니다. 나는 딸보다 사회가 좋다.
그 입장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요. 지금 저 사위가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질문은 딸도 좋고 사위도 좋아야죠. 네. 그래? 제가 세 번에, 좋아하고 세 번. 좋아하고 않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짓 할 때는 좋다고 보고 이쁜 짓 하면 이쁘다고 보고 그러다가도 싫은 짓 하면 싫고 그렇죠. 나는 꽃보다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그건 거짓말 되기가 쉬워요. 아부성 발언은 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는 태어나면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그 내가 나무가 되면 노고수 보온 누가 하게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걸로 태어나야죠. 난 다음엔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 나무를 잘 키우는 나무를 잘 그런 산림청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끔 새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다. 그런 적은 그런 없어요. 적 없습니까? 예. 저 찍바구리라는 녀석은 저 아주 단음이에요. 음이 곡조도 없고 계속 찍바구리 지저귀는데 저 소리도 정겨워요. 조금도 싫지 않아요. 만약에 누가 깡통을 들고 계속 그래 두드렸다면 내가 미쳤을지도 모르는데 저 찍바구리는 그렇게 많이 떠들고 해도 여학생 교실 휴식 시간에 그 제잘 그리는 소리 그치만 들려요. 부동산 투기는 안 하지만 내 땅값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지금 팔아먹을 게 없는데요. 별로 관계 없다. 이런 이젠 더 말씀입니까? 팔아서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주관식 질문입니다. 즐겨 부르시는 가요가 있습니까? 많죠. 그래? 뭐 대강 어떤 가요를 좋아하시나요? 노래방에 가면 제일 먼저 부르라 그러면 그저 칠갑산을 불러줘요. 지금 뭐 간단하게 첫 소절도 한번 불러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에이 노래방 체질이 되나서. 그래. 콩반매는 아낙내야 빼적삼이 흠뻑 젖는다. 그만하죠.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네, 너무 어렵지 아주 않은 질문 간단한 좀 거. 해주십시오. 그 우리가 식물 이름만 들어도 이것이 우리 것이다, 모두 외제다 이렇게 모두 짐작이 가잖아요. 예. 그럼 제가 얘기하거든 이게 외제냐, 우리 토속이냐, 단답으로 그냥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맞히실 수 있는지. 예. 아카시나무, 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쉽죠. 그래. 그다음 미스킴 라일락. 라일락 외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산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국산을 미국에서 그 개량해서 아주 라일락 시장을 아주 석권한 나무예요. 아, 우리 그렇습니까? 국산이에요. 아, 순수. 고추는 고추는 우리 재래종 아닐까요? 그게 일본을 통해서 일제 시대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고추 역사가 그래 짧습니다. 또 가지 고추가 있어야 김치를 담는데. 그렇게 김치가 그렇게 고추 넣어서 담근 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거기에 고추에 대한 얘기도 시작을 하면 제가 한 30분을 해야 고추 얘기가 끝나는데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건 얘기가 몰랐습니다. 많아요. 예. 뭐 가까이 있는 희어리 나무라는 것인데 이 나무는 희어리 외래종으로 보이는데. 희귀 멸종 위기 식물로 이것도 우리나라 토종 식물입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제 풀렸죠. 이런 것들을 전북권에서 OX 표로 만들어서 시험지 문안으로 하면 아마 30점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주 많습니다만 이 예. 정도만 하죠. 예. 노고수는 쉽사리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노고수가 죽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식맹, 생태맹이에요. 식물 생태맹. 한 그룹이면 벤츠카 한 대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벤츠카라고도 하지만 뭐 두루두루 섞겠어요. 뭐 세상에 하나만 갖고는 스파이크가 안 나오겠죠. 특별히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을 살려내는 일을
이 식물원에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식물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그 무용담이라 그럴까? 뭐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꼭 이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식물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청산 식물원만이 이 보유를 하면서 보호를 하고 하는 그런 종은 한 12~13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죠.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을 살려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듣기로는 그 노고수회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네. 아주 오래된 수령이 오래되고 그 아주 큰 나무들. 그 제가 이 동네 가보면 여기 동네마다 그런 큰 나무들인데 그걸 살려내는 일을 그동안 해오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노고수는 쉽사리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노고수가 죽게 되는 것은 그 나무의 생리를 잘못 알고 이제 그야말로 생태맹이에요. 식물 생태맹. 그래서 역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쇠약해지고 노고수는 또 하루아침에 죽질 않습니다. 죽는 게. 죽게 되는 조건이 왔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서서히 내리막길을 만나서 죽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일깨워서 어떻게든지 노고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는 그 큰 나무를 밑에 큰 인물이 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 노고소회를 조직했다 뭐 그런 얘기도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까? 이 맞는 얘기인데 모두 이 말을 이해를 해서 들을 줄 모르고 큰 나무 밑에서 큰 사람 난다 하니까 노고수 밑에다가 산실을 만들어가 키워야 되겠네 이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 큰 노고수림이 많이 있는 그런 마을에. 환경 속에서 네. 그 나무를 자주 대하면서 봤을 때 그 나무의 형상을 자꾸 마음이 닮아갑니다. 정신 세계가. 그래서 독일에서는 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귀하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230살이 돼야 빌 수 있어요. 못 비게 합니다. 함부로. 가로수도 전부 등록이 돼 있어요. 참나무는 뭐 그렇게 귀중하게 해서 230살을 두는데 나무 목재 가격도 높게 나오죠. 한 그룹이면 벤츠카 한 대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벤츠카라고도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외치는 것이 노고수. 이것들이 많이 있어요. 230에 빼니까 229살까지 많잖아요. 노고수가 많아야 게르만 민족을 세계적인 우수 국민으로 양육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노고수가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방송 전에 우리 이 원장님의 그 평소 모습을 좀 핸드폰 동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다 그 친근하고 편한 모습을 저희들이 일상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아마 찍어 오셨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약의 취약지대는 여기와 요 속이 취약지구야. 중간에 농약이 없다 이 말이네. 믿어도 될까요?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선생님. 예. 이 시간에 원장님의 사위가 되시는
강기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 식물원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생태조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이 서울농대 임학과 선후배 사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사위를 콕 찍어서 이렇게 구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이가 저 장인 어른을 콕 찍었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맞으신데요. 사실 이 인연이 된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쓰신 수필집 이야기를 하셨죠. 그 책을 저희 그 지도 교수님 그 책장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어떤 인생의 롤 모델이랄까요? 그런 어떤 삶의 지표로 그렇게 삼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 일할 때 제가 이력서 접수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보고 결혼 게 아니라 장인을 보고 결혼하셨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글쎄 그건 내가 얘기하지. 뭐 두루두루 섞겠어요. 세상에 하나만 갖고는 스파이크가 안 나오겠죠. 예. 두 분이서 벌써 한 20여 년 같이 이렇게 일을 쭉 네. 해오셨는데 뭐 하시다 보면 또 뭐 꼭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가끔 뭐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의견은 안 맞을 때가 그래도 맞을 때보다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강 소장님은 네. 아내하고 장인하고 누가 더 무섭습니까? 제가 참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 놓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 거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식물원에 보통 한 7시 반에 옵니다.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 들어가곤 하거든요. 사실 집사람하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도 없고 아무래도 업무가 아주 다양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메꿀 못하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원장님은 부모님이고 또 스승이고 또 이 같은 식물 어떤 전문가로서 또 동료이고 그래서 저런 바른 말. 그래서 뭐 그거야 뭐 많이 흔히 말해서 꾸지람을 하시더라도 그게 잘 되라고 하는 꾸준함이기 때문에 뒤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후배 관계이신 장인하고 사위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농원을 정말 세계적인 농원으로 만들겠다. 안 되면 우리 저 박태준 씨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우양호 저 동해바다에 빠져 죽겠다. 뭐 그런 각오도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좌양좌해협 동해바다입니다. 예, 이쪽에서는 좌양좌군요. 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져가기는 제일 많이 가져갈 분들이 포항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두 가져가잖아요. 사진 카메라에 담아가기도 하고 마음에 담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 줄 때 우리 두 사람은 성공을 하는 셈이 되죠. 네. 대를 이어서 이 식물을 좀 세계적인 식물으로 이렇게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강 소장님 계획은 뭐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원장님을 20년 동안 이렇게 보필하면서 내가 참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지금도 느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정도는 더 배우고 해야 내가 어느 정도 좀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이렇게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무를 제가 뭐 식목을 해본 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학에서 뭐 기념식수 정도 해본 경험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좀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금년 또 포항에 산불도 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금년에 아마 식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식목일도 곧 닥쳐오는데 근데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뭐 식목일에 그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그게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나무가 눈이 트기 전에 식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4월 5일쯤 되면 벌써 아마 눈이 터 있는 것이 많아요. 요즘 보면 한 3월 한 20일경부터 식목 행사들이 쭉 지역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식목일이 없습니다. 식목절이 있죠. 우리나라는 워낙 그 황폐하니까 식목일이라고 정했지만은 이거는 조금 과학적이지 못한 날이에요. 예. 나무 눈이 싹이 틀 때 뿌리가 착착 나가줍니다. 그러면 이미 눈이 터버리면 나가 있던 것이 죽어야 되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니 그만큼 손실이 가죠. 예. 이 원장님께서 또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 그 포항의 그 상징 화목 얘기가 있는데 포항의 그 시목이 해송이고 또 시화가 장미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것이 특별히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장미는 외제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벌써 아마 자존심 상하고 둘째 장미는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품종을 뭘 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결실을 맺는다. 그럼 무엇이 어떤 그 꽃이나 나무가 포항시의 시목이나 또 시화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시화로서는 이제 국화 계통이 참 좋습니다. 그 꽃말도 아주 향기롭고 고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산이고 다산. 요즘 애 많이 놓쳐 난리지기듯이 다산이고 바다를 상징하는 포항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상징하는 꽃 해국이라는 국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또 선생님께서 그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연산 입구의 그 폭포 주변에 그 현수교를 설치하는 문제 네. 아마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반대 의견을 많이 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낸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먼저 난리 났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제는 그 젊은 중년 세대들도 개념이 다르죠. 거기에는 비경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현수교를 놓으면 비경은 다 무너져 버려요. 비경지대를 전부 직접 가서 보는 비경을 그냥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가서 비경지대에 자기가 서본다는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그게 훼손되고 그건 비경이 아니죠. 그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결혼한 여자를 택하겠어요? 조금 못나도 처녀를 택하겠어요? 만약 장가를 가신다면 신비로움 예.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200m짜리 현수교를 하나 놔버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 파괴된다. 그리고 자연은 그냥 두는 것이 제일 경영을 잘하는 것이지 시설 하나라도 보태는 만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이사무 원장님에게 나무란 무엇입니까? 나무라는 것은 내 인생 어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꾸 변덕지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 지금 배신이라는 것도 반역 배신 이것도 변동이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이것이 중요하다. 노고수가 되려면 한 자리에 그냥 초지일관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농촌에 들어와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어요. 원장님 오늘 이렇게 이 좋은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사무 원장과 토크가 어땠습니까? 저는 마치 인간 노고수를 만난 느낌입니다. 다음 주 만날 동해에는 판소리계의 거목, 4대째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정수님 명창입니다. 흥부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성지게 뽑아내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분의 진짜 매력은 거침없는 입담에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 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식물 위주로 인터뷰를 하다가 오늘은 인물 중심이니까 뭐랄까요, 조금 더 제가 좀 생각했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 자연과 너무 멀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나무들 너무 무심코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포항에 산불이 나가지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자연을 좀 더 가까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 생태맹이다 하는 걸 절실히 깨닫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